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느 헬스장의 도산, 시설 사업의 한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신도시의 헬스장, 전국에 요즘 신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신도시에 헬스장을 차리신 분이 있습니다. 실평수 35평,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헬스기구 포함해서 시설비로 총 8천만 원을 썼고요. 시설비 외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1천만 원. 남편과 와이프가 직장생활 뼈 빠지게 해서 모은 돈 7천만 원에 대출 5천, 합해서 총 1억 2천 투자. 2년 만에 적자 매장, 권리금이라도 조금 건지려고 1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유지를 하려고 했지만 빚이 빚을 낳고 권리금이 나발이고 3년 만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3개월의 월세와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문을 닫더라도 그 월세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이 3개월이 남아서 그 월세와 마감을 할 때, 마무리를 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애초에 임대차 들어가기 전에 깔끔하게 됐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그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남은 계약기간 3개월 월세와 원상복구 철거, 그리고 기타 세금 내야 되고 직원들 4대 보험 처리, 이런 걸로다가 망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추가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망하는 시점에 현재 총 결산을 한번 해볼게요. 헬스장 만 3년 운영해서 지난 직장생활에서 모은 돈 다 날렸고요. 초기 대출금 5천에 적자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받았던 추가 대출, 그게 2천만 원, 마무리하면서 또 1천만 원 추가 비용 발생으로 총 8천만 원의 최종적인 빚 발생. 안타깝지만 실제 얼마 전 목격했던 망하는 집의 최종 상황입니다. 망한 헬스장 사장은 뭐 이자라도 갚으려면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가슴속에 무언가 응어리를 하나큼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는 창업을 하겠다는 희망을 품기는 아무래도 힘이 들 겁니다. 어떤 책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경험적 소매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소매업이라고 하면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뭐 일반 가게들이나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대형 마트도 포함이 되겠지만 온라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직접 가서 직접 내가 가서 소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경험적 소비, 그런 거를 통해서만 매출이 일어나는 업종을 경험적 소매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적 소매업의 범주에는 방금 얘기했던 헬스장, 독서실, 만화방, PC방, 뭐 키즈카페, 뭐 이런 것 등을 찾을 수가 있겠죠. 경험적 소매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설을 꾸미고 그 시설로 수익을 얻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해놓으면 특별한 경쟁자가 없으면 꾸준하게 다른 업종보다도 힘도 덜 들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경쟁자가 없었을 때 이것을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나눠 먹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예전에 어느 PC방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이 PC방 입지를 고를 때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오래되고 평수도 30평에서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PC방이 3개에서 4개 정도 몰려 있다면 그 가운데다가 100평 정도 최신 인테리어로 하나 오픈하게 되면 무조건 대박 난다고. 조그만 PC방이 잘 되는 거, 일단 잘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은 거기에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고 최신으로 해놓으면은 무조건 대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똑같은 이용료에 규모도 좋고 PC 사양도 좋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깨끗하면 그리고 손님들이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것만 그 고객들한테 설명을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대한민국 개인 PC방들이 지금은 모두 거의 없어지게 되고 프랜차이즈 대형 PC방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규모와 인테리어를 넘어서 이제 먹거리까지 거의 분식집 뺨치게 서비스를 하고 키오스크 같은 뭐 자동 계산 방식, 뭐 그런 첨단 편의 기능을 탑재하는 등 경험적 소매업으로서의 PC방은 지금도 진화 중에 있습니다. 만화방이 프리미엄 만화 카페가 되고 동네 음침한 독서실이 뭐 깔끔한 카페풍의
프리미엄 독서실이 되고, 동네 방방장, 트램폴린으로 놀고 있는 애들 놀이 시설이 프리미엄 키즈 카페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헬스장이 처음 생겼을 때는 월 순수익이 한 4,500 정도? 그 정도로 수익이 꽤 좋았던 헬스장이었어요. 신도시였기 때문에 젊은 주부들도 많았고 운동할 곳도 적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 이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발달할수록 아파트 입주가 많아지고 운동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요. 그래서 기존 헬스장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니까 손님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미리 자리 잡고 있던 기존 헬스장은 새로 입점하는 헬스장의 타겟이 되고 맙니다. 새로운 예비 헬스장은 기존 헬스장을 이기기 위해서 평수도 더 넓게 구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최신으로 깔끔하게 하고, 주차도 쾌적한 곳에, 그런 곳에 입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기존 헬스장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게 동일하게 가격 책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 헬스장을 다니던 고객들은 이제 그동안 다니던 곳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노포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집들이 그 집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지만, 예를 들어 내가 10년 동안 다니던 목욕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동안 다니던 목욕탕이 있는데 새로 찜질방처럼 최신 시설로 생긴 목욕탕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내 단골은 10년 된 목욕탕이라고 해서 거길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평수가 크다는 거는 기구들이 더 많아서 운동기구 선택의 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테리어가 더 예쁜 곳이 끌리는 것은 또 사람의 본능이죠. 게다가 주차까지 편하다면 굳이 기존의 좁은 주차장에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5분 더 멀리 가더라도 아무래도 차되게 시원한 주차 타워가 있는 곳을 선호할 겁니다. 가격까지 동일하면서 모든 면에서 앞선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지게 되는 것이죠. 창업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권 파악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는 상권이나 경쟁업체 분석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매장 안에서만 노력하려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기 위로를 하면서 막연히 잘 되겠지,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쟁자가 들어오고 상권과 경쟁 업체를 분석하고 현재 나의 상태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그 뒤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업체보다 무엇을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은 경험적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계속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망한 헬스장이라고 한다면 우선 상대방보다 내가 가진 장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시설이 좋고 나보다 크고 내가 쟤들보다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쟤를 이길 수 있을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죠. 우선 상대방보다 규모가 작고 또 오래된 건물, 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경쟁업체보다는 오래된 건물이죠. 예전 건물에다가 또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일단 가장 장점은 상대방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면 1차적으로 가격 할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 할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의 매장에 오래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한 달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경쟁업체와 같은 가격이지만 2달을 등록하면 한 달을 무료로 준다든지, 1년을 등록하면 친구는 6개월 공짜, 이런 식으로 한 번 등록하면 상당 기간 다른 곳에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이중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이라면 큰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규모의 업체는 기존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따라하지 못하죠. 또한 작은 건물이니까 주차가 일단 불편하죠. 큰 주차타워 있는 건물보다는. 그렇지만 밤에 영업을 해서 만약에 심야 운동이 가능하다면, 퇴근을 늦게 하는 지역민이라면 아무래도 무조건 이곳을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저녁에 퇴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심야에 운동할 곳이 있다면 그곳을 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심야에는 주차 단속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주차 단속도 안 하고
카메라도 꺼져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심야에 운영을 했을 때 주차가 불편하다는 단점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한쪽에 3평 정도만 떼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아기 매트와 빔 프로젝트, 그리고 간단한 주방놀이가 있는 키즈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이곳에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눈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불안한 엄마들, 그분들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곳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가 작으니까 애들 노는 모습도 가까이 보이고, 나는 운동하고, 눈에 보이니 안심하면 운동하고, 헬스장에서는 또 엄마가 또 샤워할 동안에는 만약 헬스장 사장님이 그동안 애기를 뭐 잠깐 봐준다면 이것도 작은 규모의 헬스장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장사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회원들의 운동하고 난 다음에 건네는 직접 우린 건강차 한 잔이라든지 이런 건강을 챙기는 운동과 건강차, 이것만으로도 정을 느끼고 단골을 유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은 가게 살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망하기 전에 미리 이 정도라도 보완했다면 빚이 이 정도까지는 안 늘었을 거라는 안타까운 뒷북을 한번 쳐봅니다. 어차피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버는 그런 경험적 소매업은 손님들로 채워져야 돈이 됩니다. 만일 내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경험적 소매업을 현재 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은 항상 하고 살아야 지날수록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 한 번 망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아프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교훈이 돼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적 소매업을 선택하시려는 초보 창업자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